안녕하세요. 학교도서관 담당자 업무 매뉴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 행사 기획과 일거스 플랫폼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 행사를 기획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고려하시나요? 일반적인 참고 사항과 행사 목적을 중심으로 행사 진행과 운영 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기획할 때 대상, 목적, 예산 및 일정을 고려해야 하죠. 참가 대상의 연령과 성별,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참가자들의 흥미가 높아지겠죠. 목적에 따라서는 행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기획하면 됩니다. 예산은 정말 고민이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는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독서 행사의 목적과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행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3월 개관 행사나 주요 기념일, 이벤트죠. 일회성 행사지만 시기별로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식과 교양 함양을 위한 독서 행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 자료를 활용하는 행사로 기획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교과학습이나 평생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 행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행사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동기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진로 분야별 독서와 자기주도적 탐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인 행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독서 행사입니다. 일회성보다는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형태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지역 또는 다른 학교와의 협력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보면 사전 준비, 행사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사가 종료된 다음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좋은데요. 이건 기획자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거든요. 아주 간단히 진행하는 일회성 행사까지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행사이거나 대규모 행사라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만족도, 행사 운영에 있어서의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럼 도서관 행사를 기획하는 주요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WBS, 업무 쪼개기와 분담하기입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의 약자인데요. 전체 업무를 나열하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줍니다. 대략 살펴보면 행사의 주제 도서가 되는 책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행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사 자료를 준비하고, 실제 행사를 진행하고, 전 과정에서 행사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의 업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남성 텐트에서 편지 쓰기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 기획자인 선생님을 비롯해서 도서부 학생들이 함께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요. 주제 도서를 함께 읽고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고 서로 나누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이 행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제 도서를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은 물론 세부적으로 또다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업무겠죠.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될까요? 저는 보통 크게 세 팀으로 나눌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환경 조성 및 상품을 준비하는 팀, 행사 자료를 준비하는 팀, 그리고 홍보 및 진행을 하는 팀. 이렇게 나누되 서로 적절히 도와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되겠죠. 다음 로드맵 단계는 전체 스케줄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의 전 과정을 스케줄로 짜고 담당자와 담당 시기 등을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차트 양식을 활용해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팀원들과 함께 상황을
다음으로 로드맵 단계는 전체 스케줄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의 전 과정을 스케줄로 짜고 담당자와 담당 시기 등을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간이 차트 양식을 활용해도 좋고 팀원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 공유 문서를 활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략의 예시를 적어봤어요. 전체 기간이 총 10일이 걸린다면 그에 맞게 스케줄을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진행에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계는 바로 변수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미리 대책을 마련해보는 과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위험의 영향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는 과정 역시 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게 필수겠죠? 익명으로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는 행사의 경우 어떤 변수가 예상되나요? 이 표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변수는 위험하진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너무 짧은 답장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능성은 중간 정도지만 발생했다고 하면 위험한 것이 바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위험하진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익명의 규칙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적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 변수가 별표의 위치처럼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행사 진행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예상되는 변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각 변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요. 이 대책을 세우는 시간도 학생들에겐 아주 좋은 토의 토론의 경험이 됩니다. 대책을 세우면서 예방할 방법도 찾아서 준비할 수 있고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플랜입니다. 행사 진행 담당자와 연관된 사람들 모두를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과 소통 계획을 미리 세우고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얻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행사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까요? 참가 안내문을 만들고 주제 도서를 읽은 후 학생들이 제출한 독후감 중에 전체 공유할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서 게시해 두면 좋겠죠. 행사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 모습입니다. 감성 텐트에서 쓰는 편지 쓰기니까 텐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익명의 수신자에게 답장을 쓰는 모습, 정말 훈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들은 답장으로 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학교 도서관 내부에서 진행하는 행사 말고 외부 협력 행사를 기획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주로 학교는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한다면 협력하는 책방은 행사 진행을 협조하고 교육청은 목적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을 교부하고 필요시 지자체 역시 예산을 지원하거나 언론 보도를 협력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외부 협력 행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한 후 협력할 책방과 논의를 했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고요. 책방에는 제안하는 방식이죠. 이때 행사에 필요한 도서는 해당 책방에서 구입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행사 재료가 다 준비되면 책방에 행사 물품을 비치하고 학교와 책방이 교대로 행사에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회를 가지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학교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주제가 다양하죠? 저는 그 주제를 활용해서 독서 행사를 기획해봤습니다.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테마의 국가별 그림책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그림책 소개 자료 및 생각 나누기 질문 카드를 제작했고, 이를 학교 도서관과 책방에 전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그림책도 읽고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동네 책방과 협력한 부분은 전시용 그림책과
행사 자료를 책방의 일정 공간에 전시하는 것, 날짜를 나눠서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것, 참가자 후기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행사 홍보 자료는 이렇게 제작해서 학교와 책방용으로 구분해서 배포했고요. 행사 자료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 준비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림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책방에 전시된 행사 자료와 행사 도서의 모습입니다. 홍보 자료도 책방 입구에 붙여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흥미를 유발해 봤습니다. 책방에서 보내주신 행사 사진인데요. 이웃 학교 학생들도 주말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참가 소감을 포스트잇에 적어주신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또 하나의 전시 자료로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학교와 가까운 책방과 함께 협력하며 소소한 행사를 진행해 보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독서 행사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장소가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음악도서관에서 악보 필사 코너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저희 학교에도 악보 필사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책이 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오늘 예시로 말씀드린 편집가게 글월이라는 책을 통해서 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요. 사람이 주는 아이디어도 있죠. 저는 보컬 코치님을 알게 되면서 노래의 즐거움이 독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꿈을 노래하는 학교 도서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술제의 주제에 따라 도서관 행사도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창체 교육 주제와 관련한 독서 행사도 기획해 보시면 학교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의 독서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진로 독서 차원에서 진로 분야와 관련된 독서 행사 및 특강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실용서를 활용한 독서 행사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거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일거스라고만 입력해도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죠. 학교 밖 행사로 참여하면 좋은 세 가지가 눈에 띄네요. 세월 100일장, 한글날 공모전, 그리고 교육공동체 걷기 한마당.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고 참가의 기쁨과 더불어 수상의 기쁨도 맛보는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 반려책 함께 나누기 코너도 볼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의 반려책 소개를 살펴보며 수서나 추천 도서 파악에 참고가 되거든요. 물론 선생님들도 반려책 소개글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죠. 일거스 나눔 마당에 들어가면 대부분 교육청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옵니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서로 나누는 공간이죠. 다른 학교에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며 새로운 행사 기획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답니다. 저는 책동네 산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추억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맞춤형 독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례집을 추천물로 제작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진행했지만 이렇게 정리된 사례집을 보며 학생들과 다축의 시간도 가졌답니다. 이 외에도 아이 그림 만들기로 그림 실력 걱정 없이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학생들은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에 더 익숙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설 다이브를 읽고 학생들과 독서 모임을 가진 후에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강아지의 입장에서 그림책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추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다채로운 독서 행사 기획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독서 행사에 주제 도서나 연관 도서를 함께 제시해서 학생들을 책으로 초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